확실하게 뭐 이렇게 딱 적혀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지문상으로 봤을 때 납부 기한 내 그러면 일반 가상금 얘기하는 거고, 중과상금 납부 기한 내 그럼 관계없어요. 걔는 기한 지난 후 일정 기간 이렇게 나오면 중과상금인 거죠. 왜냐면 지문상으로 볼 때 일반 가상금은 납부 기한 내 안 냈을 때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월 16일 30일 이때 안 내면 그게 3%고, 중과상금 그거하고 관계없죠. 걔는 30일이 지나고 기한 지나고 1개월 지날 때마다 일정 기간 경과할 때마다 이렇게 나가는 그게 중과상금이에요. 용어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기한 내냐, 납부 기한 내라고 나오느냐, 기한 경과 후 이렇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일반과 중과상금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16번은 그 세부담상을 구하는 거죠. 50에 100만 원 나왔는데, 그죠? 이렇게 나왔다. 이게. 자, 세부담상은 그걸 구하면 되죠. 거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6억이라고 돼 있죠, 6억. 근데 토지니까 100분의 그냥 150 해야죠. 6억에 꽂히면 안 돼요. 금액 꽂혀가지고 또 110 그래가지고 55만 원 그러면 안 되고. 75만 원. 그죠? 이게 끝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주택이라고 하신 분들은요, 만약에 주택이라고 쳤다 그러면 문제를 몇 번으로 써야 정답이냐면 110에서 2번으로 써야 돼요. 그것도 55만 원 쓰면 안 되고, 왜? 9월달 그랬으니까 반 잘라야 되는 거지, 2분의 1. 근데 토지니까 그냥 75만 원.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분명히 그런 분이 있다는 거죠. 그냥 6억에 꽂혀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거 토지를 일부 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항상 이 문제는 뭐냐면 아는 게 독이 된다는 거죠. 항상 잘못 이해를 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틀려버리는 거죠. 지금은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알고 있는 걸 정확하게 문제 변형이 됐을 때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걸 자꾸 봐야 돼요. 문제를 읽을 때. 그죠? 그러니까 숫자가 먼저 보이니까 자꾸 그러는 거죠. 다음에 4번이죠. 4번. 그죠? 11번 다음 중 재산세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1번은 뭐 2,000원 미만이면 소액 징수 면제,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얼마부터 낸다? 2,000원부터 징수한다. 그러시면 되고. 2번 별장의 부속 토지는 건물과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얘는 항상 뭐라겠어요? 누구랑 똑같다? 주택하고 똑같다겠죠.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 따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두 개 합해서 한꺼번에 계속 4% 적용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3번은 뭐 보통 징수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답이 4번이 틀렸죠? 왜요? 얘는 공정시장 가입비율은 토건주가 나올 때만 나와야 돼요. 토건주가 안 나오면 그냥 시가 표준에 그러시면 되는 거야. 그죠? 그거 조심해야 돼. 그 4번이 틀렸죠. 5번은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 실제 소재 확인할 수 없으면 사용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납세 의무자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툭툭 나와요. 종합문제 물어볼 때 지문상 한두 개씩 툭 나오기 때문에 재산세 납세 의무 되게 중요하죠. 단독으로 잘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니까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뭐 4번이 되겠네요. 18번 다음은 틀린 것. 재산세. 1번 주택은 토지 건물의 과표를 합한 과표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그리고 고급주택 중과세 없다. 중요하죠? 없다 그랬죠? 중과세 절대 없다. 2번 소유권 변동 사유 생기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건 10일 이내, 걔네가 하는 건 5일 이내죠. 이는 며칠 안에 신고해야 돼요? 12일 안에. 그럼 왜 틀렸어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아니고 과세기준일로부터 그랬잖아요. 과세기준일로부터. 제가 할 때마다 말씀드렸죠. 이거 이렇게 날짜 또 꽂혀가지고 사유 발생일 아니고 언제요? 과세기준. 재산세는 다 과세기준일이에요. 그날부터 12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죠. 그게. 사유 발생일에서 틀렸죠? 2번 틀렸죠. 자, 재산세는 1,000만 원이면 분납은 가능하지만 물납을 할 수 없다. 맞죠? 3번 또 3번 틀렸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1,000만 원 둘 다 되지. 물납은 안 돼요. 1,000만 원이 어떻게 물납이 돼? 1,000만 원 초과했을 때 물납이 된다니까. 그리고 그 초과되는 금액을 하는, 그 초과됐을 때 하는 거지. 근데 분납은 되죠. 왜? 500초과하면 되니까 1,000만 원이 분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납은 안 됩니다. 물납은. 그죠? 이거 맞는 얘기잖아. 분납은 가능하지만 물납은 할 수 없다. 그 답을 3번 썼겠죠, 많이. 왜냐면 2번은 맞았다고 21. 그리고, 1,000만 원 왜 물납이 안 돼? 틀렸고. 그렇게 된다니까, 이게. 지금 틀린 거 고르는 거요. 뭐 고르는지도 몰라. 그냥.
누구 말 맞따라 문제 풀 때 옳은 거 골라 해서 옳은 거라 동그라미 쳐놓고 이제 했는데 뒤에가 뒷장 넘겨가지고 틀린 거 고르고 앉았다고 그러는 거지. 4번 다가구 나오죠? 우리가 다가구 주택은 재산세도 나오고 재산세하고 양도세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양도세는 어떻게 됐어요? 전체를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되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럼 얘는 전체를 하나로 본다는 단독으로 본다는 얘기죠. 얘는 똑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얘는 반대로 가. 그럼 얘는 뭐예요? 각각 독립된 한 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가구. 자, 보시고. 틀렸죠? 맞나요? 맞죠? 구분사에 오시네. 나할래 아주 축간 나할래 정신없을 텐데. 그러니까 요쯤 되면 여러분들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좀 맛이 갈등이에요. 같이. 저희도 이제 여러분 맨날 특강하고 하듯이 저희도 계속 특강 막 하거든요. 일요일 안 쉬고 막 이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동거리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동거리가. 정신이 없습니다. 이번 주도 또 있거든요. 특강이. 이번 주 끝납니다. 하여튼 일요 특강은. 자, 다가구 맞고 5번은 토지. 과세기는 6월 1일이고 납기는 9월 달이죠. 자, 건축물하고 선박 항공기를 몇 월에 내고 7월 달에 내고 토지는 9월에 내고 주택은 2분의 1씩 나눠 내고 그래서 주택은 뭐가 있다? 일정 금액 이하면 한꺼번에 부가 징수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면 몇 월 달에? 더 빨리 7월 달에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것도 문제 되고 보면 또 10만 원이 7월 달 그러면 그것도 또 엄청 많이 틀려요. 왜? 앞에다가 토지 경우 10만 원 이렇게 되면 또 맞았다 골라요. 막 토지 넘어가고 10만 원 7월 달 이런다니까. 주택이라니까 주택. 19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내용이 틀린 것. 1번 전국에서 소유한 토지. 국세니까 전국 나오고 토지니까 종합과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가 되죠? 왜? 분리과세는 종부세 안 내시고 맞고. 2번 틀렸어요. 왜요? 그쵸. 종합합산 전국의 종합산되는 토지 공시가 5억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5억 초과하면 납세 의무자 맞죠? 종합은. 근데 세율별 합산 없다고 그랬죠. 개인 따라 지분에 따라 나눕니다. 그러니까 별도는 얼마 초과해야 돼요? 80억 초과해야 되고 종합은 5억을 초과하고 주택은 6억을 초과했을 때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틀린 거죠. 하여튼 부부 합산은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부동산 임대수도 주택수 계산하는 거. 그죠? 3번은 과표 나왔죠. 자, 이 과세표 좀 조심할게요. 별도, 종합, 주택. 이 세 개가 지금 종부세 과세 대상이죠. 근데요, 얘네는요, 종부세 내기 전에 뭐 내요? 재산세 내죠. 자, 이 재산세 과표는 뭐예요? 얘들. 셋 다 재산세 과표는 뭐다?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가의 비를 곱한 금액으로 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 토, 건, 주. 그리고 얘가 그대로 종부세 내죠. 근데 같은 보유세이기 때문에 재산세도 공정 곱하듯이 이게 그대로 종부세로 가면 종합부동산세도 뭐가 나와야 된다? 얘도 똑같이 공정시장가의 비율이 꼭 나와야 됩니다. 단지 차이점이 얘네들은 토지는 재산세는 70%, 주택은 60인데 얘는 일괄적으로 80이다. 이 차이만 있어요. 일단 여기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세금 부담 덜어주는데 종부세는 부자들이 내는 거니까 예외 없이 80이다. 이 차이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종부세 과표는 얘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주택이 10억이다. 그럼 6억 초과됐으니까 종부세 내셔야 되죠. 얼마에 대해서? 6억까지 안 내니까 공제해주면 4억 나와요. 그럼 요게 과표가 아니라는 거지. 여기다가 공정시장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래서 주택의 과표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되고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로 곱하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말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3번이 별도잖아요. 근데 과표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별도니까 얘는 얼마를 빼줘야 돼? 80억 빼주죠? 80억을 공제한 금액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 공정시장 이렇게 하는 거죠. 맞고. 4번 별도 종합 모두 3단계 초과 누진 제를 적용한다. 얘는 전부 다 누진으로 돼 있습니다. 별도 종합주택 다. 그죠? 근데 굳이 얘기하면 3단계는 5단계 이렇게 돼 있는데 단계까지는 열 거 없고 그냥. 네? 그래서 틀린다고요? 어디서든 문제는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어디 모의고사 보다 보면 뭐라고 나와요? 주택은 5단계 초과인데 4단계. 이거는 진짜 이런 문제는 수준 떨어지는 문제죠. 4단계, 5단계가 뭐 중요해요, 그게. 그런 거 내는 거 자체가 웃긴 거죠,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모의고사 풀면 막 이것저것 풀다 보면 사실은 뭐 쓸데없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별 관계도 없는 것들.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다 보면 문제를 낼 게 없어. 그럼 다 내는 거야.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가 장판지가 좋은 점도 있는데 안 좋은 점도 있는 게 별 관계 없는 것까지 다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멘붕이 옵니다. 왜? 이제까지 공부했는데 그게 없는 게 안 배우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모의고사 문제 나오니까 장판지에 풀다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해야 되나 이런 막 갑자기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더. 제가 말했죠. 지금 모르는 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새로 공부를 하는데 뭘 문제를 풀었는데 모르는 게 나왔어. 그럼 걔는 하면 안 됩니다. 왜?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봐봐 여러분 지금 문제가 그건가. 아는 게 문제야. 이게 안다고 하는 게 자기가 안다라고 확신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는 걸 정확하게 정리해서 지금처럼 실수 안 하고 맞추면 무조건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괜히 그런 쪽에 너무 갈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지금 모르는 거 하지 마라. 지금 모르는 거 하지 마라. 뭐라? 알고 있는 걸 다시 정리를 확실해서 안 틀리면 된다. 그거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장판 이런 거 푸실 때도 혹시 그런 게 있으면 너무 그런데 신경 써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나 이것도 몰라 할 필요 없어요. 뭐 들어가면 신경 써요. 그거 다 한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죠? 자, 5번은 당연히 보다. 부가징수니까 언제? 학기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랬죠? 언제까지 해야 돼? 신고납부하면? 15일까지 해야 되죠? 똑같아요. 날짜는 이때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부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뭐는 나올 수 있다? 과소신고 나올 수 있고 원래는 정식으로 부가징수기 때문에 고지서가 나와서 15일까지 안 내시면 뭘 내야 돼요? 가산금을 내야 됩니다. 가산금. 그죠? 자, 또 뭐 또 있어요? 내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언급이 됐던 얘기들이다. 네? 네.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15일. 그러니까 12월에 15일, 12월 달이니까 15일이라는 그 15일이 15일까지 하라는 거야. 1일부터 15일이라는 그러니까 이날이 기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지. 기간을 15일 안에 내라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종부세는 15일이란 말은 이걸 얘기하는 거야. 1일부터 15일은 납기 맞는데 이게 그냥 12월에 15일까지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냥 여기 얘기하는 거야. 15일은 기간을 15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월 1일부터 15일 그 얘기예요. 종부세는 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신고납부를 해도 이날까지 하고 고지서가 나와도 이날까지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 그래서 왜 얘가 왜 신고했을 때 과세권자의 결정은 없었던 거로 본다 이렇게 되냐면요. 내가 신고를 먼저 하진 않아요. 왜? 일단 고지서가 나와서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고 내가 생각하는 1,000만 원이었는데 고지서가 1,500이 나왔어. 이럴 때 이제 본인이 신고를 하는 거죠. 받아놓고 신고를 하는 거. 금액이 얼마 나오지도 않은 자기가 먼저 가서 신고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고지서는 나왔어. 1,500으로. 그 나는 1,0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500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이 뭘 하면 돼? 신고하면 돼요. 그럼 기간은 똑같아요. 언제? 15일까지 해야 돼. 그 왜 날짜가 신고납부를 고지서 받고 나서 하는데 15일이냐? 고지서는 미리 보내잖아요. 납기 전에 고지서가 오잖아. 왜? 몇일 전에 발부해? 5일 전에. 그럼 내가 고지서를 납기 시작하기 2, 3일 전에 이미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놓고 선택을 본인이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기한 15일 안에 고지서 나온 데 돈을 내든가 아니면 그 안에 뭘 하든가 신고납부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신고납부했다가 뒤로 갈 수는 없어요. 왜? 이걸 15일로 한 이유가 있거든요. 연말이라 뒤로 가면 이게 복잡해지니까 땡겨서 1일부터 15일 그런 거예요. 다른 데는 전부 다 16일부터 31일이잖아. 30일. 근데 얘는 1일부터 12월 달이니까 1일부터 15일인 거죠. 둘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자, 20번 보겠습니다. 다음 종부세 관련 내용과 틀린 것. 1번. 자, 일단 얘도 종합부동산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1세대 1주택 여부가 중요해요. 왜? 1세대 1주택이 되면 혜택을 보죠. 두 가지 있다 있죠. 하나는 뭐? 과표할 때 3억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3억을 추가 공제한다. 이게 하나 있고 세액공제가 나옵니다. 세액공제. 그죠? 제 세액공제 두 개 있다 있죠?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가 있고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는 뭐가 된다? 중복되면 뭐가 가능하다? 중복공제 가능하다. 그죠? 중복공제 가능하다. 이렇게 되죠. 이 보유기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양도세 얘기고 이건 그냥 보유기간, 이건 뭐야?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0%, 뭐 10년 이상이면 40%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안 헷갈리다가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장기보유 특별공제 얘기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지금은 막 그럴 때예요. 지금 때가 어제도 막 질만 난리 났어요. 막 갑자기 막 쓸데없는 게 엉키는 거야. 막 이거 하는데 갑자기 얘도 생각나고 근데 어디가 어딘지 소속 못 찾겠고 막 미쳐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이 질문하면서 막 질문하면서도 이제 뭘 물어보는 질문을 그러니까요 교수님 이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어제 보는데 막 본인이 와서 질문하고 와서 근데 질문하고 나 얘기를 하다가 물어보다가 헷갈려. 갑자기 물어보다가 헷갈려. 그러니까 막 갑자기 질문하다 말고 막 짜증나는 거예요 본인이. 왜? 안 나겠어? 짜증이 안 나겠어요? 안다라고 해서 갑자기 막 엉키니까. 지금이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사실은 이때가. 근데 그거는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리를 하면 시험 보러 가면 확실하게 됩니다. 근데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짜증나서 안 해버리면 떨어지는 거지만 가면 실전에 가면 또 잘 생각이 나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거죠 1주택. 이것 때문에. 그래서 뭐가 있다. 부모와 자식이 따로 살다가 뭐라거나 합가하거나 남녀가 결혼해서 뭐가 됐다. 집이 2개 됐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럼 이런 사람 됐어요. 혼인하거나 합친 날로부터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은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그럼 5년간은 이 혜택을 해주겠다는 뜻인데 5년 지나게 되면 남편과 부인의 집을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조건 개인별이라고 했잖아요. 단 5년 지나면 부부가 집이 있기 때문에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이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걸 5년간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0번은 1번 혼인하거나 동거봉양 합가할 때 그 몇 년 동안 5년간은 각각 1세대로 본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등록 문화재주택과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숫자에서도 제외되고 합산에서도 배제한다. 그렇죠? 임기사 그래서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주택 그 다음에 뭐 가정 어린이용시설, 미분양주택 그리고 문화재주택 등은 합산해서 배제. 합산해서 배제하는 세금 부과를 안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합산배제주택 갖고 계시면 보유현황 신고를 하겠죠. 그 신고는 언제 한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어디다 신고해야 돼요? 여러분은 원주세무에다 신고하면 돼요. 납세지 관할 세무서지 원주시에다 신고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세무서 국세니까. 3번이 틀렸죠? 왜? 토지 아니고요.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왜냐면 얘가 이것만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집이 하나란 얘기야. 그럼 이 집이 하나란 얘기는 거주 목적으로 집이 하나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집이 좀 비싸다 해서 너는 부자니까 종부세 왕창 내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투기 목적도 아니고. 그래서 가능하면 1주택자는 세금을 덜 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주택자한테만 혜택을 줍니다. 토지는 해당 없고. 이건 이 지문 실제 기출로 이렇게 나왔었어요. 토지 해가지고. 아니고 1세대 1주택.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숫자가 나오면 그 숫자에만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만약에 얘가 나오면 세액공제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장기 세액공제면 몇 프로 이것만 따지지 말고 세액공제가 뭐가 되더라 이걸 생각해봐야 되죠. 그럼 뭐요? 아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조건 숫자 보고 막 그냥 맞았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네? 3번은 뭐 비과세 규정은 종부세를 준용한다. 당연하죠.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받으면 당연히 종부세 안 내니까 타락하는 거고. 자, 종합부동산세는 말씀드렸죠. 물납은 폐지됐지만 뭐는 된다. 분납은 가능하다. 금액 500초가 기간은 2개월이죠. 2개월. 재산세는 500초가 45일. 양도세는 1000만 원 초가 2개월이다. 그렇죠? 분납. 양도세도 분납은 되고 물납은 폐지됐다. 그래서 개정사항 잘 기억하시고요. 20번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21번 다음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잘못된 것은 일단 임대소득 나오면 비과세가 중요하다 했죠. 비과세. 그죠? 비과세. 임대소득 비과세는 두 가지인데 우리가 아는 건 1주택이죠. 집 하나. 집 하나 임대하면 비과세. 대신 누군 안 돼. 고가주택 안 되고. 그리고 외국인 주택은 안 됩니다. 일단 비과세 안 돼. 자, 이때 고가주택은 뭘 말한다? 9억 초과. 양도세도 9억 초과. 얘도 9억 초과. 얘는 뭘로? 기준시가. 양도세는 실거래가. 당연한 거죠. 얘는 실거래가 나올 수가 없잖아. 왜? 임대하고 있는데 무슨 실거래가 어디 있어요? 거래 금액이 없는데. 양도가액이 실거래가. 얘는 기준시가 9억 초과면 비과세가 안 된다. 그죠? 자,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죠. 자, 그럼 1번은 일단 임대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0억인 1주택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맞죠? 왜? 고가주택이니까 비과세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얘가요. 이거는 지금 월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보증금, 전세를 줘서 보증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월세가 없죠. 그럼 이때도 뭐 한다? 이 보증금을 받았을 때도 과세가 됩니다. 대신 몇 주택? 그죠? 3주택 이상일 때. 그것도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초과분.
결론 이 얘기는 딱 3억이면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죠. 왜?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니까. 그러니까 보증금 얘기는 항상 요게 중요해요. 3주택 이상일 때만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이번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보증금액에 3억을 초과하면 뭔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근데 간원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법령에 따른 소형주택이 아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주택 계산할 때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기준이 얼마나? 기준시가로 3억 이하고 and 동시중적이죠? 전용면적 85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집이 세 채 전세 중 하나가 이 중에 해당돼요. 그러면 2주택이 돼버려요. 그럼 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도 있죠. 1주택이 비과세인데 월세, 그죠? 다주택도 되는 경우도 있다.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숫자 관계없이 비과세. 이 규정들은 전부 다 올해 말까지인데 어쨌든 잘 보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2번 맞는 얘기고 3번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얘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면 누가 사업자 등록을 합니까? 지금도 안 해가지고 안 하고 지금 한 사람 많아가지고 정부에서 그걸 과세하겠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거죠. 얘네 등록 여부 상관없습니다. 소득 발생하면 되라. 3번 다주택인 경우도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비과세한다. 그죠? 2천만 원이야. 그랬고 5번이 생겼죠. 5번. 자, 우리가 이 다가구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1주택으로 봅니다. 다가구는. 구분 등기돼 있으면 각각이지만. 근데 이걸 뭐 하면 갑을이 뭘 하고 있으면 공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때는 지분이 제일 많은 자. 6대 4. 그러면 누구 주택? 갑의 주택으로 본다. 그죠? 근데 지분 똑같은 자가 2명 이상 5대 5다. 그러면 각각. 이제는 각각 1주택입니다. 근데 여기 예외에 있다 있죠? 이 지분이 같은 자 2명 이상의 둘이 협의해서 여기서 나온 소득을 둘이 나눠 갖지 않고 한 명의 소득으로 기속을 시키기 협의했다? 그럼 누구 주택으로 본다? 소득이 기속되는 자의 주택으로 본다. 그건 협의됐을 때만이고 원칙은 각각으로 갑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 그죠? 숫자에서 어떻게 한다? 숫자는 부부 합산한다. 그죠? 이렇게 돼 있어. 이게 공유만 이제, 이게 공유인데 이게 공유가 뭐 양도세도 공유나고 막 이러고 여기 이제 나오더니 막 그들이 막 재산세까지 다 엉켜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그죠? 막 스트레스 받아. 공부하다가 짜증나니까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그거죠. 지분이 제일 큰 자. 예주택으로 보고 같으면 각각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거기 지금 5번은 6대 4잖아요. 그럼 누구 주택으로 봐? 을주택으로 봐야지. 을주택으로 본다 그래야지 각각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지분이 제일 큰 자가 을이잖아요. 지분 틀리잖아. 그럼 을주택이다. 그죠? 틀렸죠? 각각 틀렸잖아. 을의 주택으로 본다 그래야 맞는 거죠. 5번이 틀렸습니다. 임대주택은 뭐 시험에 굉장히 계속 나왔었죠. 그러니까 문제 잘 푸셔야 됩니다. 자, 보시고. 25번 다음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소득은 종합퇴직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며 그렇습니다. 소득은 크게 8가지인데 6개 합산해서 종합소득 그리고 나머지 2개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종합소득은 말 그대로 뭐예요? 종합소득세니까 합산해서 과세하고 2개는 합산해서 뭐한다? 분류과세. 분류과세 하니까 양도세를 따로 내는 거예요. 그죠? 소득세 원칙 과세기간 언제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죠. 그래서 연말정산하는 겁니다. 3번 소득세는 소득 원천서를 원칙으로 하며 순자산 증가세를 일부 채택하고 있다. 우리 세법에 나온 유일한 썰이 그거라 있죠. 무슨 썰. 막 학개론이 엄청 나온 그 썰이 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소득 원천서를 근거하느라고 하고 일부 순자산 증가세. 별 얘기 아니에요. 원천설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하자. 이게 원천설이고 순자산 증가세는 1년 평생이건 한 번이건 두 번이건 평생이건 뭐 무조건 소득만 발생하면 과세하자. 이게 순자산 증가세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는 원인이 이거죠. 순자산 증가세를 근거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왜? 양도는 어쩌다가 발생한 소득이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런 얘기다. 4번은 뭐 국세고 인세이고 어쩌고 나와 있죠? 뭐 그런 얘기고. 5번이 틀렸죠? 바뀌었죠? 거주자는 국내외, 비거주자는 국내. 거주는 뭘 거주자로 한다 했어요?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준 자. 자, 그러면 거주자는 국외자산 양도시 납세 의무가 있죠. 이때 국외자산 양도시 거주자 납세 의무자 기준은 뭐다? 주소가 있으면 안 되고 몇 년 이상,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거소를 둔 경우에만 국외자산 양도시 납세 의무가 있다. 누구 때문에 그런다? 미치코 때문에 그런다 했죠. 미치코. 어제 문제 풀고 나더니 그러는 거 쉬는 시간 나와가지고 그 미치코 사사키 나오는데 틀렸다고 막.
미치고 사사건하면 틀렸다. 원장님이 그러더래. 선생님 그 누가 저기 미치고 사사건하면 틀렸다고 했었대. 나오면 맞춰야지. 미치고 나왔는데 틀렸다고 그러면 어떻게 맞춰야 되는데. 인대성 냈는데 그 틀린 거죠. 뭐만 기억하나? 미치고 사사끼만 기억하는 거야. 사사끼가 와서 첫사랑이 와서 갔다. 그 내용은 뭔지 몰라. 그냥 혼자 맞춰야 될 거나 뭐 엉뚱하게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하긴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심정이 지금 본인은 우죽하겠어. 본인은 뭐라고 얘기 안 해도 가만 놔둬도 지금 막 불을 끄는데 거기다 대고 자꾸 기름을 부으면 안 되죠. 근데 괜찮아요. 표정 피시고 괜찮아. 아직 시간 많이 남았잖아. 내가 지난주도 얘기했죠. 시간 아직 많이 남았다고. 근데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 일을 내내 그 변동상이 없어. 그 전 일주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생활이 똑같았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은 합격할 확률이 점점 없어지는 거야. 근데 말했죠. 시금 전폐 공부해야 된다고. 근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는 거야. 이 지금 전폐한 얼굴이야. 점점 더 먹어. 어떻게 된 게. 근데 뭐래. 자기는 스트레스 받으면 먹어야 되는데 핑계는 무슨 스트레스 받으면 먹어. 그냥 먹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지식을 안 하고 계속 지방 만들어. 어떡할 거야. 이제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면 아직 날짜 많이 남았다니까요. 23일이면. 진짜 많은 시간이라니까. 제가 전에 말했었죠. 제가 거의 처음 볼 때 제가 한 달 정도 공부를 해가 1차 붙었다고. 1, 2차 동차 해가지고. 제가 재수생인데 그때 진짜 한 달 전에 원서 접수해가지고 그냥 한 달 정도 공부했었어요. 진짜로요. 그때 1, 2차 동차 해가지고 그것도 문제집만 풀어가지고 제 1차 하나차를 떨어가지고 나중에 구제받은 사람이라니까. 그 다음에 시험 공부할 때 구제받아 1차 면제받아서 제가요. 하나차를 떨어 1차를. 2차도 생각보다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간 한 달 동안에 공부를 하면 뭘 했겠어요. 그냥 문제집 보고 막 다 외우고 막 그 대신 되게 열심히 했죠.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1차도 면제받아 나중에 하나 합격해서 추가해서 합격됐다니까요. 그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라는 저게.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한 달의 시간이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알아야 되는 거야. 아무리 제 운이 좋아도요, 그냥은 없어요. 적어도 한 달 동안은 저처럼 공부 열심히 했으면 여러분은 200% 1000% 합격이야. 지금 하면 1000% 합격이라고. 떨어지는 게 웃기는 거야. 잠은 잘만큼 저는 잠은 안 자고 공부하진 않아요. 왜냐면 뭐 그렇다고 제가 시금 전폐하고 그러진 않아요. 대신 저는 되게 집중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때는 정말 내가 인생에서 참 많은 집중을 했죠. 그래서 그죠? 제가 원래 모든 통지표에 두뇌는 명석하나 주의가 산만하 이게 통지표가 큰 거예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통지표 내용이 다 그 행동발달사항에 두뇌는 명석하나 주의가 산만하 이게 다 똑같아요. 1년 12달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근데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시면 돼. 그죠? 뭐 점심에 뭐 먹을까 이런 것만 고민하지 말고 내가 세법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걸 고민해야지. 근데 뭐 먹을까 그것만 고민하고 있어. 23번. 다음 소득 판례 및 양도에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죠? 자, 일단 우리가 양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다? 유상이다. 일단 대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는 게 이게 제일 우선이에요. 일단. 자, 그러면 1번 양도 담보 형식이라 했대요. 일단 그러면 얘는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양도 담보를 했대. 몇 가지 기억하면 양도한 거죠. 왜? 담보 목적으로 돈 받고 파는 거 아니죠. 이렇게 줬어.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라고 나오면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 그러면 양도로 보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얘가 만약에 빚을 갚을 수도 있죠. 담보해놓고 얘가 빚을 갚았어. 그럼 빚 갚으면 얘는 자기 거 아니죠. 다시 이렇게 돌려줘야 되죠. 걔는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왜? 얘가 지금 돈 받고 파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원래 담보 목적을 받았다가 자기 채권 회수했으니까 원주인에 돌려주는 건 얘가 돈 받고 파는 거야? 아니잖아요. 양도는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양도 담보는 양도가 아닌데 변제 충당하는 양도로 보지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양도 담보 사유 소멸로. 양도 사유 담보 사유가 소멸됐대. 사유가 소멸됐다는 무슨 얘기야? 빚을 갚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원되면 이것도 양도가 아닌 거예요. 왜? 대가가 없잖아요. 그냥 주는 거잖아. 1번 뭐예요? 양도담보 형식에서 이전된 부동산 소유권이 담보 사유 소멸로 인하여 환원되는 경우는 양도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는 지분이지. 대가가 없잖아. 그죠? 2번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은 당연히 양도가 아닙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뭐다? 지분 변동이 없이.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거 찾아오는 거다.
근데 분할이 이렇게 갈 수도 있다 했죠? 이렇게. 재분할도 있다 했잖아요. 값을 이렇게 두 개 이상 토지를 공동수에 분할했다가 이걸 다시 분할한다. 값을 해서 여기 25%씩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된다. 이것도 분할의 양도가 아니다. 왜? 값 50, 을 50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 분할이 재분할이건 뭐만 없으면 지분이 없으면 양도가 아니다. 그죠? 3번은 지적경계선 변경 얘기하면 얘는 교환은 양도가 아닙니다. 왜? 이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토지 지적 경계가 변경되면서 토지 위치가 바뀌어서 교환하는 거다. 그러면 얘는 양도가 아니다. 답은 4번이죠. 부담보증에서 증여된 채무를 수증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걸로 본다. 거기 맞는데 어디가 틀렸어요? 배우자 직계준비서 포함이 틀렸죠. 걔는 무조건 나오면 증여, 일단 증여. 추정의 의미가 있다. 입증하면 양도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단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여기는 배우자 직계준비서 포함 그러면 제외 그래야죠.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로 이전하면 양도가 아니다. 그냥 소유권 이전하면 양도고 재산분할 그러면 양도가 아니다. 그랬죠? 답이 4번이죠. 일단 배우자 직계준비소 무조건 1등 뭘 기억해야 돼요? 나오면 일단 증여입니다. 취득세가 됐든 양도세가 됐든. 하지만 뭐다? 추정의 의미가 있다는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시험에 그렇게 나왔다 했죠? 배우자 직계준비소 간의 부담보증에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죠?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어. 틀렸잖아요. 왜? 항상 그러면 안 되지. 왜? 입증하면 양도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나왔다니까 시험에.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좀 조심하면 돼. 답은 4번이 멈췄다고 보시면 돼요. 24번은요. 가불명 얘기네요. 그죠? 가불명. 이건 뭐예요? 이월과세 특수관계죠. 그죠? 배우자 직계준비소 이월과세 우회양도액인데 일단은 얘가 지금 뭐래요? 갑이 2010년 갑을병인데 이렇게 간 거죠? 갑을병. 얘가 증여해주고 근데 5년 이내 팔았다는 얘기네 결국 그 내용상을 볼 때는. 그죠? 얘가 2010년에 3억에 취득해서 언제? 2014년에 8억에? 그죠? 됐죠? 맞죠? 그리고 2016년에 10억 이렇게 팔았다. 얘기죠. 그럼 증여받고 5년 이내 파는 거죠. 그죠? 이 얘기예요. 자, 이랬을 때 문제 물어보는 거죠. 자, 1번. 양도세 납세 문제 둘이 무슨 관계래요? 배우자래요, 배우자. 부부지간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1번.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갑이다. 땡, 틀렸죠? 을이 기준. 왜? 배우자일 때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계산은 을이죠. 계산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한다겠죠? 항상 우리가 뭐다? 취득 시기와 취득 가액은 누구? 갑. 갑이 증여자. 그죠? 증여자 시점으로 간다. 이건 공통 무조건 기억하라 했죠. 그럼 1번 틀렸고. 2번.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맞죠? 보유기간이 취득일이 언제예요? 2010년에 사서 2016년에 파는 걸로 계산하니까 보유 3년 넘었죠? 장기보유 되죠. 정답이 2번이네요. 3번에 틀렸어요. 그쵸. 취득가액 얼마? 얘로 가야지 이거 3억으로 파는 게 아니라. 갑. 3번.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얘가 낸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산입을 합니다.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공제해줘요. 세액공제가 아니라 이렇게 세금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렇게 돼 있고. 5번. 양도세는 갑과 을이 연대납 땡 없어요. 자, 연대납세 의무 누구냐면 얘네 둘이 특수관계인일 때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요. 근데 배우자는 없어. 그런 거. 그죠? 배우자는 그냥 뭘로 간다? 을. 얘가 내고 연대납세 없다. 그죠? 그리고 취득시기, 취득가액 전부 다 갑의 시점으로 가고. 나온 김에 여기서 이혼하면 이혼했어도 증여받고 5년 이내 하면 여전히 갑의 시점으로 가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건 예외다. 그죠?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정상적인 거래를 봐주겠다. 5년 이내 팔아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면 그럼 일단 이것저것 몰라도 하여튼 나오면 얘네 나오면 무조건 취득시기, 취득가액은 갑이다. 이건 꼭 기억을 해요. 갑. 그죠? 증여자. 갑이라고 외우면 안 돼. 증여자. 그죠? 얘는 또 뭐라고 나와?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이렇게 나와요. 증여한 배우자. 맞아, 틀려? 맞죠? 얘가 증여한 배우자고 얘가 증여받은 배우자고. 한글. 한글하고 있는 거죠. 자, 24번은 정답이 2번. 그죠? 자, 25번 다음은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은 이제 결정경정 얘기잖아요. 우리 결정경정은 결정은 뭐라 하겠어요? 내가 뭘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결정, 경정은 신고했는데 탈루나 오류가 생겨서 잘못돼서 다시 고쳐 부과한다.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걷는다겠죠? 이런 며칠 안에 걷는다? 30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근데 뭐는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돈을 안 냈다. 그러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날씨가 요새 날씨가 조물 잡을 수가 없어요. 어제 낮에 얼마나 어떤가? 막 땀 나가지고 막 에어컨 틀고 장난 아닙니다. 근데 쭉 아래는 지금 난리죠. 울산하고 경주, 제주도 뭐 어제 부산 보니까 아주 막 난리더만요. 비 막 파도 쳐가지고 막 다 아파트 막 다 물 잠기고 막 난리 나. 죽은 사람도 많아요. 차 돌리고 떠다니가고 막 무슨. 근데 바닷가가 안 좋아. 바닷가 경치는 좋은데 그건 구경 갔을 때고 전 사는 건 안 좋다고 봐요. 예, 진짜 해일 한번 났다는 거기는 그냥 아야 소리 못합니다. 그냥 죽는 거야. 내리기 좋아 내리기. 여기 바다 없죠? 이 원주는 양쪽에. 여긴 산으로 덮여가지고 뭐 어디 갈 데도 없어. 딱 좋아 이런 데가. 좋은 데 사시는 거예요. 왜? 일단 바다 해일 때문에 어떻게 될 일 없잖아. 산사태는 몰라도. 그죠? 걱정 없는 거지. 좋은 데 사시는 거야. 그렇게 좋은 데 살면서 왜 공부를 안 할까? 25번, 1번 맞나요? 맞죠? 탈루 오류니까 경정 그러시면 되고 2번 실거래가로 양도차익 산출하는 경우로서 실거래가 인정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매감한 기술로 추계 결정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지문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보시면 양도가액은 매감기인데 매감한기니까 틀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 문제를 지문을 잘 읽어봐야 돼요. 얘가 양도가액에서 필요금이 빼면 양도차익 나오죠. 이 얘기거든요. 근데 얘가 취득가액, 자본적 실효 양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원칙이 뭐예요? 실거래가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 실거래가. 그러면 얘가 원칙은 전부 다 실거래가로 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에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이 안 됐을 때는 법적으로 원칙은 이건데 예외적으로 뭐도 할 수 있다.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법적으로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4가지가 매감한기인데 이걸 적용할 때는 어쨌든 그 4가지를 순서에 입각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지문은 취득 당시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아서 아니면 양도 당시 실거래가 인정돼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원칙은 실거래가인데 예외로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데 그때 적용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지. 취득 당시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을 때 추계 그럼 매감한기고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인정되지 않을 때 추계 그러면 매감기 그러시면 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양도 취득 당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원칙은 실거래가인데 예외가 추계조사 결정할 때 순서를 4가지로 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2번 문제를 많이 틀렸다고 하시는 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상을 볼 때는. 근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감한기, 매감기는 항상 지문에 그렇게 나와요. 양도 당시 실거래가 확인, 이렇게 인정. 취득 당시 실거래 이렇게 나와요. 그랬을 때만 매감한기, 매감기로 가시면 된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3번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등기된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양도에 한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한다. 그죠? 장기는 토지 건물 그리고 뭐 입주권. 그죠? 그래서 3년. 입주권 얘기 나오시면 항상 관리 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로 간다. 요거는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까지. 답이 4번이 틀렸어요. 양도세를 예정신고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확정신고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중가산세 배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정신고 가산세 부과되면 확정신고 관련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틀렸고 5번은 1000만원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했죠? 분납. 기간 2개월. 분납. 물납은 안 되지만 분납은 된다. 네. 26번은 이제 1주택 비과세를 설명하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일반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된다. 땡. 이걸 맞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또 희한하게. 왜?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되니까 3년 이상 보유하면 당연히 비과세가 되겠지. 아닙니다. 이 문제에는 항상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숫자 뒤에 이상, 이하, 미만, 초과가 붙으면 항상 뭘 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이건 법에 나온 법적, 원칙적 기준을 말하는 항상. 그럼 얘가 지금 3년 이상이라고 붙었죠?
그러면 비과세권 3년 이상 이게 맞으면, 이 말이 맞으면 2년 보유한 사람 비과세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맞죠? 1주택인데 보유기간이 3년인 경우는 비과세. 그건 맞아요. 왜? 3년을 보유해야 되잖아. 그 2년 이상 보유한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숫자 뒤에 그게 붙으면 기준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원칙적 기준에 맞지 않으면 틀렸다 그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고. 2번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근무상. 자, 우리 보유기간 예외에 뭐가 나와요? 2년 보유하지 않았어도 1년 이상 뭘 하면? 거주하면 보유한 걸로 봐서 비과세. 치약상 형편, 질병 치료, 그리고 근무상 형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유초정은 안 되지만. 자, 이렇게 하고 보유 아니고 거주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로 이사 가야 돼? 타시군으로 이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2번에 1년 이상 보유가 아니죠. 그죠? 거주 그랬죠, 거주. 3번은 얘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일반 주택이 있는데 집을 또 하나 샀어. 그죠? 근데 이거 몇 년 지나고 1년 이상 지난다면서요. 지난 다음에. 그리고 3년 이내 팔아야 돼. 그죠? 그럼 얘는 뭘 봐? 1세대 1주택으로 보죠. 왜 틀렸어요? 비과세 한다가 틀린 거야. 비과세 한다. 얘는 비과세 안 돼요. 얘는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게 되게 헷갈려 하는데, 저 어디서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개념을 이해하면 잘 보세요. 비과세는요,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비과세는요, 내가 1세대라 비가 되는 게 아니고 1주택만 되고 1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유를 2년에 이 세 개가 동시 충족이 되었을 때만 비과세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게 원칙적 비과세 규정이죠. 근데 이 예외가 있어요. 각각. 세대 구성할 때 배우자가 있어야 돼. 근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30세 이상이면 뭐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봐서 비과세 한다가 아니에요. 얘는 뭐야? 세대 구성이 안 되는 건데 30세 이상이면 그냥 1세대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비과세 받으려면 30세 넘었으면 어떻게 돼? 배우자는 없어도 1세대는 돼. 하지만 비과세 받으려면 집이 하나고 2년 보유해야 비과세가 돼. 자, 여기는 뭐예요? 집이 하나여야 되는 거야. 비과세 1주택이. 그죠? 근데 집이 몇 개야? 2개인 거예요. 2개인데 이런 조건 충족하면 요거 팔면 원래는 몇 주택인데 2주택인데 몇 주택으로 봐줘? 1주택으로 봐주겠다. 여기까지가 특례죠. 그럼 얘가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죠. 왜? 2년 보유를 해야 되잖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과세 한다 그러면 안 되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야 되는 거야. 여기는요. 자, 보유기간 특례가 나와요. 얘는 무슨 뜻이에요? 현재 내가 1세대 1주택이야. 근데 뭘 못했어? 보유를 2년 못했어. 근데 1년 아까 취약상편 1년만 거주만 하면 뭐 한 걸로 봐? 2년을 보유한 걸로 봐주겠대. 그럼 그 순간 나는 뭐가 된 거야?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한 거죠. 그럼 보유기간 특례는 비과세 한다면 맞는 지문이야. 근데 여기는 아닌 거야, 이거는. 이건 아니잖아요. 왜? 이거를 하게 되면 2주택인데 1주택 그러면 여기까지가 특례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특례 끝이라고. 집이 2개는 하나로 봐준다, 여기까지가. 비과세는 관계없어요. 비과세는 이걸 해야지. 그러니까 이건 비과세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지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여기다가 얘가 뭐 4년 보유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럼 비과세 한다. 맞아요. 왜? 2주택인데 4년 보유해야 되잖아. 2년 넘었잖아. 그럼 비과세가 돼. 이게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잖아요. 집이 2개인데 어떻게 바로 비과세 무조건 해줘. 하나인 사람도 2년 보유 안 하면 비과세가 안 되는 판에 하물며 2주택인데 이걸 의외로 되게 헷갈려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거를 무조건 비과세, 이게 비과세예요. 특례는 여기까지라니까. 1주택 특례는 뭐야? 집이 2개인데 그런 조건 충족하면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가 특례 끝이다. 그죠? 그리고 비과세는 여기가 또 비과세는 별개 문제예요. 이것까지 해야 되니까. 이건 모르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고 이 보유기간 특례는 비과세가 된다가 맞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얘가 왜 이 문제를 냈냐면 헷갈리라고 내는 게 아니라 이걸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되게. 그래서 잘못하면 그냥 무조건 맞았다고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문제를 낸 거야. 그러니까
그 3번은 좀 조심을 해야 되고. 4번은 보세요. 직계전 동거봉양 합치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합친 날로 얘는 틀렸죠. 몇 년? 5년이잖아. 자, 5년이 맞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5년 이내 양도야 1주택으로 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맞잖아. 이게 이렇게 가 있다고. 자? 5번이 수용은 무조건 되잖아. 무조건 비과세. 뭐가요? 그거는 예외 규정이고요. 그거는 예외적으로 있을 때고 원래 수용은 뭐야? 보유 거주 상관없죠. 단 그게 뭐였을 때 1주택인데 이렇게 됐는데 얘가 일부만 수용이 됐다. 이런 경우 나머지 짜투리는 이거 양도는 5년 이내 팔면 이 얘기고 이거는 예외적인 거고 원칙은 보유 거주 상관 이렇게 되었을 때만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그걸 갖다가 예외 규정을 먼저 갖다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죠? 그거는 그 예외인 경우. 그걸 생각하면 그게 또 그때 하필 생각나가지고. 이것이 생각나라고 때는 안다고? 엉뚱하게 생각나가지고. 막 제어가 안 되는 거, 지 마음대로 막 하는 거, 지 마음대로 막. 불쑥불쑥 갑자기 튀어나가가지고. 그죠? 본인도 막 제어가 안 돼. 그죠? 소속이 어딘지 못 찾겠고. 한번 질문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면 맞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1년 지난 다음에 사고, 종전세 3년 이내 하면 1주택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럼 맞죠. 아니면 이렇게 나와도 맞죠. 그냥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럼 맞죠. 그죠? 왜 거기까지가 특례니까. 1주택 그러면 다 맞잖아. 그거 하면 1주택 보겠다. 거기까지 특례예요. 그죠? 맞는 거죠. 27번 다음은 양도세 필요 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자, 필요 경비 1번 부당행위 계산의 시가총액. 자, 이건 뭐예요?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원래 시가보다 높게 신고했으니까 당연히 걔는 뭐예요? 초과 금액은 필요 경비 포함이 안 되고. 2번 자본적 지출은 들어간다겠죠? 근데 뭐는 안 된다? 수익적 지출은 해당 안 된다고 그랬고요. 3번이 틀렸죠. 왜? 일단 필요 경비 얘기 나오면 산입된 것 그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죠. 이미 공제 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지문 길게 나오면요. 일단 이런 필요 경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문상에 혹시 필요 경비란 말이 있나 얼른 한번 봐세요. 그러면 위에 거 읽을 것도 없어요. 그 필요 경비란 뭐 언급되면 그거 보고 문제 고르면 돼. 뭐라고? 산입됐다 그러는데 포함한다 그럼 틀리고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맞다. 이렇게 고르면 돼. 일단 나올 때. 그러니까 이런 지문상은 뭐가 나왔어? 필요 경비 산입이란 말 나왔죠. 그럼 이걸 가지고 답을 고르면 돼. 산입이니까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는 틀렸죠. 4번 보유시 부담한 재산세와 종부세는 필요 경비 포함이 안 돼요. 왜? 얘는 거래하고 관계없잖아요. 양도세는요. 사고 팔고 남은 돈 내는 거예요. 사고 팔고 남은 돈. 경비도 사고 팔 때 들어간 것만. 세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취등록세는 경비에 포함이 되지만 보유세인 재산 종부세 안 되고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은 필요 경비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 재건축할 때 재건축 부담금 같은 거 내잖아요. 개발 부담금 내죠. 그건 필요 경비에 포함돼서 날 공제해 줍니다. 왜? 그것도 내가 재건축하면서 공부하면서 돈 내가 낸 거잖아. 나중에 경비로 빼주겠죠. 그렇죠? 5번은 취득량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해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화의 비용 등은 필요 경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받아서 낙찰받았는데 세입자가 안 나가서 명도 소송을 걸어서 그 소송 비용이 들어갔다. 그럼 걔도 취득과 관련 들어간 비용이니까 경비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답은 3번이다. 28번 확정신고 얘기인데요. 우리가 예정신고로 우리 토건보기는 언제 한다 했어요? 토건보기는 양도일이 속한 날의 말부터 2개월. 주식은 분기 말부터 2개월. 그런데 허가구역에서 허가가 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면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고 허가가 난 후에 잔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허가일 그러시면 안 되고 양도일, 잔금 날짜니까 양도일이 속한 달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허가구역은 무조건 허가일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조심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이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왜? 토지잖아요. 토지 거래 허가구역 뭐 거래하는 거예요? 토지 거래하는 거예요. 토지는 토건부기에 들어가죠. 그럼 얘가 허가구역이 아니라고 치면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2개월인 거예요. 그럼 둘 다 이거하고 이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허가구역인 거지. 그래서 뭘 따져라? 잔금 당시 허가가 나 있느냐 안 나 있느냐. 왜? 무허가, 불허가 나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왜 그래요? 이거는 왜 이걸로 못 가? 이 당시 허가가 안 나 있어 아직. 그럼 뭐가 날 수도 있다. 불허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얘기야. 기다렸다가 허가 나면 허가일. 여기는 이미 그 전에 허가 나 있어. 계약은 유효죠. 그럼 원래대로 양도일로 가는 거 잔금 날짜. 이게 순서를 봐야 되는 거지. 무조건 허가일 그러면 안 된다. 그 뒤에 거죠. 허가 늦으면 허가일, 잔금 늦으면 잔금 날짜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확정신고를 언제 한다? 다음 연도 5월달이잖아요. 다음 연도 5월달. 얘는 지금 그거잖아요. 2015년 12월에 잔금 주고
2016년 1월에 허가 났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럼 얘는 일단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 예정신고. 2016년 3월 31일까지 하면 되죠? 허가일에 속한 달에 봐도요.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니까 2017년 5월 1일부터 31일.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5월달 진짜 17년인데 4번이 되는 거죠. 근데 2016년 5월 1일에 또 5번 딱 쓰고 그냥 그럼 안 되거든. 허가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들은요, 뭐 이렇게 여러분이니까 이 내용 자체를 완전히 모른다 이런 게 아니라 아는데 알긴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답을 5번 쓰는 거야, 그것도.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더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자체는. 근데 그만큼 우리가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문제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풀어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어봐야 내가 뭘 지금 실수하고 있고 뭘 하는지 실수한 걸 문제를 풀어봐야 알지. 책만 죽으라고 보면요, 본인이 뭘 정확하게 이해하고 뭔지 뭐 알 수가 없어요. 책 보면 다 자기가 정확히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풀어봐서 틀려봐야,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이걸 깨달을 수 있어. 그 깨닫기만 하면 안 돼요. 그걸 보완을 해줘야지, 다시. 이건 이렇구나. 자꾸 보완을 해줘.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풀고 나서가 더 중요하다고 매번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내가 문제만 풀고 죽으라고 하라고 그때 했을 때 그 말만 들어서 지금 이런 걱정 안 하고 있지. 점수가 널널할 텐데. 그렇게 문제 풀어보고 맨날 매일같이 해주라고 중개사법도 매일같이 1시간씩 해가지고 그 문제 풀고 정리하고 그것만 하시면 내가 100일 남았을 때 있었어요, 그 얘기.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지금 중개사법 무조건 한중도 강권 풀어서 5개 나올 거다. 안 하고 놀다가 그냥 이제 와서 막 막판에 오니까 막 짜증내고 막 스트레스 받고 밥맛이 있다는 도 없다는 도 해가면서 밥맛 없다면 밥 2그릇 먹어 쌓고 막 이러고 있네. 아직도 기회가 있다. 아직 시간 많다. 그죠? 29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양도세 예정시고 자진 납부에 대한 내용이 틀린 것. 1번 뭐 좋은 얘기고요.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뭐 조세 부담 분산하기 시작 뭐 그런 얘기고. 2번 예정신고 기한에 신고 납부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당연합니다. 어떤 분은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 안 내는 줄 알아요. 그게 의무 규정이에요. 2달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 내셔야 돼. 3번 차익이건 차손이 발생해도 뭐해라? 신고는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왜? 손해봤다고 하고 아니면 차익이 없다는 얘기는 본인 얘기잖아. 그죠? 본인 얘기잖아. 근데 그걸 그대로 믿어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근거를 갖춰 신고해줘라. 그런 얘기죠. 4번이 틀렸죠. 허가를 받은 후 대금을 청산하면 허가일에 속한 달에 이율 땡 아니고 허가 받은 후 대금을 청산해.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이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그래야 됩니다. 그죠? 또 아무 생각 없이 허가하면 허가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9번 예정신 납부 1,000만 원 초과하면 거주자는 분납은 가능하지만 물납은 할 수 없다. 왜? 물납은 폐지됐고. 그죠? 분납만 가능하다. 그죠? 답이 4번이 틀린 겁니다. 지금 막상 풀어보고 보면 문제가 막 진짜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생판 몰라 틀리는 것들보다는 대부분은 본 지문들이 거의 90% 이상 그죠? 근데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본 거를 잘 정리해라. 그러면 안 떨린다. 안 떨어진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근데 여러분 참 정신력이 강하다니까 세뇌가 안 돼.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야. 자, 30번 다음과 같이 경기도 평택시 소재 토지 매매 가래가 있었다. 옳은 것은 일단 매수인 을은 취득세를 2016 6월 3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자, 일단 지금 얘는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되죠. 자, 개인 간 거래네요. 취득일이 언제야? 그렇죠. 계약상 잔금 날짜가 5월 31일이고 등기 나왔죠? 그럼 둘 중 빠른 날로 가야 되니까 언제 가려? 2016 5월 31일이죠. 그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6월 3일은 취득일이 아니죠? 계약 5월 30일. 2번 매수인 을은 양도세 취득 시기는 언제다? 양도세는 무조건 뭐예요? 이유 불문하고 사실상 잔금, 계약성 관계없다 했잖아요. 근데 등기가 6월 3일이잖아. 뭐가 빨라? 실제 잔금이 빠르죠. 그럼 6월 2일 그래야지. 됐죠? 3번이 정답이죠. 매수인 을이 재산세 과세는 실제 소유자이므로 2016년도 토지분 재산세 납세임에 대한 을이다. 그죠? 얘가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라 했죠. 그죠? 근데 얘가 실제 소유자 여부 판단 기준은 뭘 따라간다 했어요? 취득세, 취득 시기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개인 간 거래잖아. 개인 간 거래, 가불이 둘이 매매한 거죠. 그럼 5월 30일이 계약상 잔금 날짜니까 을은 언제 실제 소유가 된 거야? 을은 5월 31일에 사실상 소유자가 된 거죠. 그럼 세금 누가 내야 돼? 을이 내야 돼, 을이. 그죠?
그렇게 따르고 답이 3번이죠. 4번 매도인 갑의 양도 시기는 실제 잔금지급.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위에는 양도 취득 시기도 6월 2일이고 양도 시기도 6월 1일이네 이렇게. 그럼 어떻게 둘이 똑같냐 그러는데 둘이 똑같아요. 자 일단 걔는 그렇고 5번은 일단 틀렸죠? 왜? 6월 달이 양도일이니까 확정식 예정식 언제까지 해야 돼? 그래 8월 말까지 8월 말까지. 자 근데 저한테 그 질문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2번은 양도세 취득이 6월 2일이고 4번의 양도 시기도 6월 2일이거든요. 둘 다. 그럼 어떻게 둘이가 똑같을 수 있냐 그러는데 이게 참. 자 둘이 매매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요. 5월 30 만약에 6월 2일이 실제 잔금치기를 해봐요. 자 그러면 자 얘가 지금 양도한 거죠? 그럼 얘는 양도일이 언제야? 이날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얘가 갑의 양도일이 이날이란 얘기야. 그죠? 자 취득 시기는요.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 자 얘가요. 자 얘는 나중에 얘가 너 누구한테 팔아? 병한테 팔 수 있죠? 팔 수 있잖아. 그럼 얘가 또 실제 잔금 지급이 있을 거 아니야? 실제 잔금 지급. 이날이 뭐요? 이날이 병은 이날이 뭐가 되는 거야? 아니 을은 이날이 뭐가 돼? 양도일이죠. 그러면 을이 이날 팔았잖아. 그럼 보유기간 다질 때 얘는 을은 이날이 양도일이죠. 그럼 얘는 취득일이 언제야? 이날이 이날. 이날이 을은 이날이 뭐가 돼? 취득일이야. 그럼 나중에 을이 팔 때 얘는 이날이 양도일이 되는데 보유기간 기절 취득일은 이날로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갑은 양도일이 언제고 6월 1일이고 을은 취득시기가 나중에 취득이 언제야? 이날. 그럼 둘 똑같은 거예요. 그럼 병이 나한테 또 팔면 정한테 팔면 이날이 병은 뭐가 되는 거예요? 취득일이 되는 거고 그죠?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이게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이니까 뭐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풀 필요는 없어요. 둘이 똑같아. 그냥 6월 양도세는 그냥 보다 실제 잔금 지급일이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결국 정답은 3번이 된다. 재산세는 취득세, 취득시기를 따라간다. 정답이 3번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보시면 이 문제가 제가 말했죠. 다 봤던 지문이라니까. 백선에서 받고 문제 수두룩게 풀어 막 수십 번씩 풀었던 문제들이에요. 몇 개 빼고는, 한두 개 빼고는. 실수를 주시한다니까. 그거에 집중을 하시면 돼.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도 남죠. 왜? 처음 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 남은 기간 좀 더 열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여기까지 하고, 아직 2번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회는 있으니까 힘내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